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고 바로 그 다음 날 순안공항 도착 강경부터 시작해서 열병식, 그 다음에 시내 카프레이드, 숙소 도착, 그리고 대규모 마스게임, 이런 부분들을 잘 편집해서 내보냈습니다. 다행히 연합뉴스가 한 23분 풀스토리를 제공했습니다. 북한사의 이모저모를 엿볼 수 있고 두 나라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걸어가게 될지, 이번 방문 목적이 뭔지, 이런 부분을 그 방문 광경을 촬영한 것만 보더라도 상당 부분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시진핑의 방문 성과와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시진핑은 북한을 방문했는가? 서둘러 북한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은 대미 지렛대로 북한 카드를 사용할 의향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심 끝에 G20 회의가 열리기 전에 급하게 북한을 다녀옴으로써 내가 대미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보일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시진핑은 북한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핵무기 완전 폐기 이전에도 부분적으로 제재를 해제하는 방법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북한 전략을 지지한다는 것이죠. 북한의 입장은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점진적으로 북한 핵을 폐기하고 그 중간에 제재를 풀어야 된다. 그러나 미국은 단호합니다. 미국은 바로 빅딜 방식으로 핵을 폐기하고 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다른 그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건실하고 합리적인 시민들은 다 점진적 해법이라는 걸 거짓말인 걸 다 알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진핑의 북한 방문, 사람들이 기대한 것은 무엇인가? 시진핑이 북한 방문을 결정한 바로 그 다음 날 시진핑 북한 가다 왜라는 그런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두 가지 카드를 갖고 있을 것이다. 하나는 자신이 미중 경제전쟁에서 상당히 수세에 처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조금 양보를 하게 되면 그걸 갖고 자신이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미중 무역전쟁 관련된 문제도 풀어내는 그런 좀 긍정적인 방향을 하나를 생각했고요. 다른 하나는 돈독한 북한과 중국 사이의 우호관계를 강조함으로써 트럼프를 압박하는, 북한 카드를 써서 트럼프를 압박하는 그런 의도를 가질 수도 있다. 근데 앞에 거는 상당히 미중 무역전쟁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현명한 선택이지만, 만에 하나라도 시진핑이 상황을 오판해 가지고 북한 카드를 가지고 트럼프를 압박하겠다, 그렇게 되면 재앙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트럼프를 잘 모르고 밀어붙이는 전략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질문 세 번째입니다. 진정한 북한 방문 의도가 뭐냐 이야기죠. 그의 방문 의도는 너무 일찍 드러났습니다. 바로 6월 19일 날 북한으로 출발하기 전에 시진핑이 북한의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의 일면에다가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그 기고문은 두 문장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동지와 좋은 이웃으로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조 친선 협조 관계를 공고히 발전시킬 것에 대한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당한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으며 변할 수도 없다. 뭉쳐서 미국에 대항하겠다는 거죠. 지난 70년간 우리는 한 배를 타고 비바람을 헤치면서 꿋꿋이 전진해왔다. 중국 측은 조선 동지들과 함께 손잡고 노력하여 지역의 항구적인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함께 작성할 용의가 있다. 절대 미국에 굴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G20 회의에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에서 자신이 어떻게 대할 거라는 내용도 이미 다 발표를 한 겁니다. 또한 방문 중에는 6월 21일 평양의 조중의탑,
6.25 전쟁에서 전사한 그 중국 인민 그 공화국 그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한 그곳을 방문해서 이제 백화 앞에서 이 방명록에 서명하는 시주석의 사진이 나옵니다. 그 백화는 6.25 전쟁 전투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주석은 선녀를 기리고 세대간 우호를 기원한다. 그런 방문에는 모든 것이 다 기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백화가 있고 백화 앞에 사인한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미국에 공동으로 맞서겠다. 정면으로 맞서겠다.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카드 가운데 후자,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 그거를 대미 압박 카드를 북한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한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대응은 어떠냐? 6월 17일 날 이미 방문 발표 날 미국의 우려와 기대가 있었습니다만은 미국 쪽은 이미 우려가 기대보다 더 컸다고 봅니다. 그리고 6월 19일 날 노동신문을 보고 미국의 관계자들은 이 친구들이 대미 압박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급하게 시주석이 북한을 방문했구나. 그걸 안 거죠. 그래서 그날 미국 재무부에서 러시아 금융회사의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는 더 강하게 나가겠다. 그리고 방문 중에 6월 20일 날 2019 인권 보고서를 발표해서 중국, 북한, 이란 모두가 다 가장 인권 최하위국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7일 날 지나서 6월 19일 날 제재, 6월 20일 날 인권 보고서, 이거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미중 경제 전쟁에서 강경책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스스로 장기전을 통해서 미국에서 맞설 수 있고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시진핑이 오판을 크게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전번에 미중 관세 전쟁에서 막판에 자신이 판을 뒤엎었던 것처럼 지금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국과 중국은 정면 승부를 벌이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중국 측에 상당히 상흔을 입지 않겠느냐. 거의 백기투항 상태까지 아마 미국이 몰아붙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게임이 끝났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더 이상 네고시에이션 없는 겁니다. 30일이나 31일까지 오사카의 G20 회의를 기다릴 필요 없이 양국은 이미 마지막 정점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한국의 대미 수출뿐만 아니라 대중 수출이 앞으로 상당 부분 타격을 받겠죠. 두 나라가 가벼운 방식으로 가까운 시간 내에 협상을 타결할 가능성은 없지는 않지만 확률이 좀 낮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봐도 시진핑이 오판한 것 같아요. 상황을. 오판은 두 가지입니다. 미국 측을 너무 만만하게 봤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실력을 너무 과대평가했거나 어떻든 트럼프가 그냥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중국이 무릎을 꿇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